저는 대기업 한 30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임원 생활 한 5년 정도 하고 퇴직한 지 3년 되었습니다. 50대 후반입니다. 나의 인식이 바뀌다 보니까 주변에는 똑같은데 내 인식이 내 스스로의 어떤 뭐라 그럴까 그런 마인드 뭐 이런 것이 바뀌니까 세상이 다 바뀐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냥 나는 나일 텐데, 특별히 퇴직을 했다 그래서, 특별하게 변하는 건 없을 것 같은데, 나의 인식이 바뀌니까, 저 사람은 나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옛날에는 추리닝 입고 집안 주변을 돌아다녀도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퇴직을 하고 나서, 추리닝 입고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볼까? 특히 경비 아저씨 이런 사람들. 말은 안 하지만 나름의 따가운 시선이라 그래야 되나? 애처로운 시선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듯한 느낌. 되게 골 때리는 느낌이죠. 그런데 그거는 결국은, 자기 스스로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거 하면, 자연스럽게, 경비 아저씨하고 농담하면서, 요즘 어떻게 사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자연스러웠던 행동들이 뭔가 생활이 바뀌어서 자의에 의한 퇴사가 아니라 그 조직으로부터 이제 좀 그만해 달라는 어떤 통보를 받고 나선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위축되는 어떤 마인드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62년생 중견 유통기업에서 대표를 한 10년 했었네요. 아직도 적응이 됐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힘든 거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여전히 어렵고, 왜냐하면은 어쨌든 회사 생활 할 때는 내가 쓸 수 있는 재원이 여유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끊어졌으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은 좀 이제 제한이 많아지고요. 근데 사실 회사를 그만두고 가장 어려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화가 나고 속상했던 경험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재경 쪽에 일하던 친구를 내가 열심히 꼬셔서 영업 현장으로 끌어냈고, 그래서 일을 곧잘 내서 제가 지점장을 시켰어요. 이 친구도 어떻든 저에 대해서 되게 그랬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딱 나니까 내가 이 친구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부친상을 당했는데, 내가 부산까지 갔었어요. 왜냐면 내가 회사에서 키웠던 친구니까. 부산까지 갔었는데, 어쨌든 그날 문상을 하고 또 올라오면서 내가 집사람하고 같이 갔었는데, 집사람한테 내 이제 직원들 그만뒀으니까 직원들 경조사 챙기는 거는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 친구가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했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날 내가 받은 건 조금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낮 시간에 부산이었으니까 갔는데, 손님도 없고 문상객도 없는데 거의 1시간을 내가 혼자 앉아있었거든. 근데 평상시 회사에 있을 때는 어디 그런 데 가면은 안 가세요. 제가 모실게요. 지가 지점장 지역에 가면은 내가 떠날 때까지 야, 너 가서 일해. 이렇게 해도 꼭 붙어 있던 친구였는데, 저거 부친상을 당해서 내려갔는데, 나를 1시간을, 손님이 있어서 못 오면은 당연한 건데, 분명히 이제 문상도 했고, 있을 때 내가 문상을 했고, 내가 밖에서 1시간을 혼자 앉아 있다가 오면서, 물론 이유가 있었겠죠. 그죠? 분명히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로 특별한 연락이 없더라고. 상 잘 치렀다, 문상 와서 고맙다. 보통 답례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답례도 없었고. 그래서 보통 이제 다른 친구들은 회의 때 오면 우리 지방에 있는 지점장들이 회의 때 올라오면은 우리 집 앞에 와서 커피도 한 잔씩 사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는 그런 것도 없었고. 그래서 사람에 대한 그 실망이 가장
특별히 애정을 두고 키웠던 친구가 뭐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만 내가 그 이유를 모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죠. 지금도 그 친구에 대해서는 내가 오해하고 있다. 뭔가 모르는 그런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저는 지금 현재 나이가 이제 50대 이제 후반 퇴직이 이제 9년 차가 지금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이제 상가관리소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은 이 퇴직하면은 이제 그 다 적이 돼 버리더라고. 특히 이제 유통 쪽은 더 심하거든요. 퇴직자는 일단은 적이 돼 버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제 공유를 안 하니까 그 연결 자체가 없어져 버리더라고. 그 사람의 관계 그런 부분들이 끊어지는 거, 좀 그런 어떤 고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하지 않는 이상은 안 하는 그런 거 있죠. 그렇다고 뭐 이거 뭐 부탁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제일 좀 그래도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끊어지고, 나도 마찬가지로 그랬으니까. 그만두신 분들은 내가 따로 뭐 연락하고 이런 게 아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면서도 내가 그거를 또 막상 다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제일 좀 힘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금 많이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를 이용해서 뭔가 도움을 좀 받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좀 해주면 자꾸 이용을 자꾸 하려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좀 되게 힘들었고, 사람 관계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뭐 오래 해도 이 100원 떠놓고 가야 되겠다라는 거. 모든 일은 사람과의 관계니까 돈이 없고 뭐 교통비가 없어갖고 힘드는 거는 그냥 힘들면 돼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드는 거는 참 이게 마이너스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거는 경제적인 부분도 마이너스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냉정하게 선을 아예 탁 끊을 거는 끊고 그렇게 가는 게 가장 좋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내가 처음에 구청이나 이런 데 갈 때 구청하고 관계되는 분이 저를 이제 연결해 준다고 이렇게 다녔었어요. 다녔는데 계속 필요한 거, 밥 먹는 거부터 또 돈이 필요하면은 좀 이렇게 좀 해달라 뭐 이렇게 하고 비용적인 부분을 계속 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좀 커지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돼가고는 이게 이제 그 사람도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끊어지게 됐고, 또 같이 또 일을 하게 됐는데 나는 이제 마음 편하게 일을 이렇게 도와줬는데 나중에는 자기 이해관계로 받아들이버리고, 내가 이만큼 일을 해줬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너는 당연하다. 내가 이래 해준 거에 대해서는 네가 원래 그렇게 하기로 해줬지 않느냐. 그 당연한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누군가를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나중에 마이너스가 됐을 때는 너 원래 그렇게 하기로 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가 제일 좀 심리적으로 좀 안 좋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다. 그 선을 확실히 긋자. 거기에 대한 거는 조금 좀 많이 좀 바뀌었다고 봐야죠. 이 비즈니스 쪽으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냉정하게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힘들었죠. 네, 저는 금융기관에 30년 근무하고, 그리고 퇴직해가지고 회생회사에 한 3년 반 정도 근무하다가, 지금은 사회적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40년 좀 넘었네요. 한 9년 됐나요? 8, 9년 됐죠. 네, 그렇게 된 것 같네요. 나이는 60대 후반입니다. 처음에 나와가지고 너무 정신 복잡하니까 일단 해외여행을 갔어요. 해외여행을. 들어올 때 입국 카드를 쓰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근데 여행을 여러 군 다녀올 때마다 입국 카드 쓰는 건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지급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직이라고 썼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내가 실업자가 됐구나 걸 실감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갑자기 내 주변에 없어진 걸 느낀 거예요. 내 직 없어졌다. 내 일이 없어졌잖아요. 내 직위도 없어졌다. 내 사무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같이 일한 동료들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명함.
저는 그 명함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아마 여러 사람이 언급했지만 저도 똑같이 느꼈어요. 저를 표현하는 방법은 그전에 간단해서 명함 드리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없고 나서는 다른 분이 저하고 만나서 인사하는데 명함이 없잖아요. 옛날 명함 꺼내준다는 건 그렇고 해서 명함이 없습니다. 놀고 있습니다. 그것도 결혼식 가서 친구들 말, 요새 뭐 하나? 놀고 있어. 이러니까 이런 말 하기가 싫으니까 나가기 싫으니까 이제 모임도 안 나가게 되고 그리고 또 전화도 안 오고 그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죠. 저희 이제 교육기업 D사, M사 이렇게 두 군데 한 29년 정도 다녔고요. 퇴직한 지는 2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나이는 50대 중반에서 후반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좀 하다가 지금 제조 관련 회사에서 제품 검수하는 일을 좀 하고 있어요.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퇴직 이후에 제가 집에서 약간 주부 역할을 좀 했죠. 요리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장도 보러 가고 그렇게 하면 야채 가게 갔는데 사장님이 나보고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분이 이상해가지고 안 사고 나왔어요. 나보고 아버님이라니. 그런 것들이 사실은 퇴직 이후에 이전에는 사실 겪어보지 않은 일들인 것 같아요. 그분 생각해보면 그분이 나를 뭐라고 호칭을 하지? 아버님밖에 다른 없나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때 처음에는 되게 그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요즘은 빵집 같은 데 가서 아버님 그래도 예, 그러고 마는데 처음에는 좀 호칭도 되게 좀 불편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늘 회사에서는 팀장님, 본부장님 이렇게 불리다가 갑자기 어디 갔는데 아버님 이렇게 하니까 아저씨가 부르는 게 다행인가 싶기도 하고. 저는 대기업에서 30년을 근무했고요. 관련 회사로 이동을 해서 임원으로 있다가 3년 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60대 초반입니다. 퇴직을 했을 때 낯선 상황은 그거죠. 휴대폰이 조용한 거. 그리고 특별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저는 이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퇴직자 모임이 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제 허전함을 많이 달래줬던 것 같아요. 산에도 가고 당구장에도 쫓아다니고 여러 가지 활동으로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예, 모임 많이 활용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퇴직하고 나서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일일 수도 있고 교육을 받을 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찾아보니까 그 퇴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많았어요. 시스템도 있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상상우리 퇴직자 교육과정에 참여해서 한 달 정도 교육을 받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 저는 이 퇴직하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쪽에 많은 도전을 하고 있고 그 보람있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50플러스 센터나 다양한 곳에서 교육도 받고 작은 일자리도 찾아보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입니다. 퇴직한 지 6개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딱 환갑 만 60이네요. 했던 일은 제가 속한 기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게 주된 업무였습니다. 나오다 보니까 직장생활 할 때는 기존에 제가 늘 했던 패턴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큰 불편은 없었죠. 근데 이제 직장 울타리 밖을 나오다 보니까 키오스크 같은 거를 많이 만나게 되고 또 그런 걸 만나게 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는 후배들이 해줄 수도 있고 또는 누구의 도움에 의해서 할 수 있었지만 이게 직장 밖으로 나오다 보니까 모든 게 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보니까 그런 기계와의 접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낯설고 또 그런 것들에 길들여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 키오스크도 과거에는 패스트푸드점 위주로 있었다면 지금은 조그마한 식당 가게들도 다 키오스크가 있죠. 어디를 가나 그건 역시도 키오스크가 한 종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요놈에 터치하는 방식과 저놈에 터치하는 교수의 터치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좀 빠르지 못한 거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장 밖으로 나와서 겪는 좀 애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 블로그를 한다는 얘기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블로그를 하면서 이제 그 포스팅을 매일 하는데, 그 블로그라는 게 워낙 파워풀해요. 그 글을 쓰게 되면 자료를 끌어오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파워풀한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색다른 방식으로 뭔가 여러 가지 도구의 힘을 빌려서 블로그를 좀 더 파워풀하게 해볼 수 있는 도구들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많이 부족함을 느끼죠. 네, 저는 25년 그 유통기업에서 근무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퇴직 3년 차입니다. 퇴직 후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은 와이프가 이제 암이 이제 제가 퇴직 후에 이제 암에 딱 걸리고 나니까 와이프를 갖다가 제가 처음으로 한번 집안일도 해보고 도와주는 역할들을 해봤어요. 아, 근데 집안일이라는 게 진짜 끊임없이 힘들더라고요. 나 그거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아, 내가 직장에 나가서 뭐 일을 열심히 하고 힘들었다고 하는데 와이프는 집에서 더 힘들었겠구나 하는 것들을 그때 느꼈어요. 그러니까 밥을 하고 나면은 바로 설거지해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이게 끊임없이 있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조금만 방치시켜 놓으면은 바로 지방이 엉망진창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평범하게 깨끗한 정도의 이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든 역할들을 했구나 하고 내가 그 역할을 하는 순간에 아, 이게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이 제일 지금에서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이제 와이프 항암 치료하고 다 방사선 치료가 다 끝나서 이제 본인이 하고 있어서 조금 여유롭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암이라는 게 무서운 게 그거 같아요. 이 암이 사람을 죽이냐 살리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걸 갖다가 치료하기는 항암 치료하다 보면 사람을 갖다가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갖다가 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도 다 빠져버리고 계속 오심이라 가지고 구토를 하고 그리고 또 그 백혈구에 대한 수치를 갖다 떨어뜨리려 하니까 면역력이 약하니까 다른 감기나 이런 것들을 계속 조심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걸 지켜주기 위해서 저는 이제 집안일들을 해나가는 과정, 그게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에요.